좀 만들어 볼게요. 숫자가 안 이쁠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봤는데 우리 반 학생 5명이 있고요. 테스트 점수 결과가 5점인 친구가 2명, 4점이 1명, 7점이 1명, 그리고 10점이 1명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3점이 1명, 미안해요. 6점이 1명, 6점이 2명. 미안해요. 어떡해. 어떡하지? 6으로 해? 6으로 해? 6명이라고 하자. 10점짜리로 하면. 됐죠? 이렇게 놓겠습니다. 우리 반 6명이 테스트를 봤는데 점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평균 몇입니까?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서 6으로 나눕니다. 됐죠? 우리가 대표값을 배웠는데 사실 대표값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평균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중앙값도 있어요. 그 중에 우리는 평균을 쓸 겁니다. 뭐 하면 돼요? 다 더해서 6으로 나누죠. 자, 다 더할 거예요. 이때 생각 좀 해보자. 3이 몇 개 있어요? 1개 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 5가 몇 개 있죠? 2개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 다음 6은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이 몇 개 있나요? 1개 있죠? 괜찮죠? 이렇게 써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몇입니까? 6분의 20, 30, 35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끝. 평균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편차를 구해보겠습니다. 편차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편차가 너무 커 할 때 그 편차가 아니야. 편차는 뭘 의미하냐? 별량 빼기 평균. 별량이 뭔데요? 네 점수에서 평균 뺀 값. 됐나요? 네 값에서 평균 뺀 값. 너와 평균에 떨어진 정도. 됐습니까? 그럼 봐봐. 평균이 6분의 35였어. 근데 숫자로 나와서 너무 별론데? 이거 지금부터 내가 M이라고 쓸게요. 문자로 쓸게. 평균이 M입니다. 자, 그러면 5점인 친구, 3점인 친구, 6점인 친구, 10점인 친구가 있을 거야. 3점인 친구는요. 3점인 친구의 평차는 뭐로 바뀐다? 3-M이 됩니다. 됐죠? 5점인 친구도 있네요. 얘 편차 뭐로 바뀐다? 5-M으로 바뀝니다. 6점인 애는요. 6-M으로 바뀔 거고요. 10점인 친구는요. 10-M으로 바뀌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이게 뭔데요? 편차입니다. 그러면 자, 5점인 학생이 2명 있죠. 맞아? 그러면 5-M을 갖고 있는 편차 5-M을 갖는 친구가 몇 명? 2명. 마찬가지. 점수가 6인 친구 둘 있네요. 6-M을 편차로 갖는 친구가 몇 명? 2명 있는 상황. 그 편차는 뭘 의미한다? 쉽게 얘기할게.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그럼 생각해봐. 편차가 양수라는 말은 나 자신에서 평균을 뺐는데 양수인 거지. 그럼 뭐야? 평균보다 잘했다는 말이지. 마찬가지로 편차가 0보다 작으면 내가 평균보다 못했다는 말이지.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 얘기합니다. 편차의 총합은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몇이다? 0입니다. 다시요. 편차의 총합은 0입니다. 왜요? 라고 하면 자 볼게. 3점인 친구가 1명 있네요. 3-M 1개. 5점인 친구가 2명 있죠? 그럼 이거 2개. 10-2M. 6점인 친구 2명이네요. 12-2M. 10점인 친구 1명이죠? 10-M. 이거 다 더하면 편차의 총합이죠. 각 학생들 6명 편차의 총합입니다. 다 더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2, 하나 몇이야? 6M이죠. 맞습니까? 앞에는 누가 붙어 있나요? 20, 35. 35 붙었네요. 야호!
됐음? 그럼 봐봐. 35에서 6m 이거 6배 0이잖아요. 맞아? 당연한 얘기지 뭘. 됐습니까? 그래서 편차라는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죠. 뭐니? 분산. 뭐라고요? 분산. 분산이 뭔데? 분산이 뭔데?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를 제곱한 값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여기까지? 일단은 이거를 너무 옛날에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도대체 저걸 왜 구하는데? 맞나요? 우리는 산포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산포도가 또 뭔데? 산에서 나는 포도, 살아있는 포도가 아니라요. 산포, 그러니까 산계돼서 분포된 정도야. 됐음? 그러니까 흩어진 정도를 구하고 있는 거야. 뭐? 여러분들의 시험 점수와 옆에 있는 반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비교했을 때 평균이 똑같아. 근데 점수들의 흩어진 정도를 봤을 때 너네 반이 이쪽 반보다 더 많이 점수가 흩어져 있어. 됐음? 이런 걸 보는 거거든. 그게 분산 표준편차 표현이에요. 그래서 자료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는 어디를 기준으로 흩어졌는지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평균을 기점으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정도가 필요해. 그게 편차. 근데 편차는 어차피 다 더하면 0 나와. 얘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해줘? 얘를 제곱한 거에 평균을 구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평균부터 떨어진 그 거리에 대한 제곱값들의 평균을 내면 이게 크면 편차가 큰 거죠. 됐습니까? 흩어진 정도가 큰 겁니다. 작으면 좁은 겁니다. 표준 편차가 커? 여기서 분산이죠? 분산이 커? 라고 하면 평균이 똑같은데 2반 애들은 잘 보내는 100점, 못 보내는 빵점 아주 개판 난 거야. 2반 애들이 표준 편차 분산이 좀 작아? 평균이랑 다 비슷비슷한 거야. 됐습니까? 흩어진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야. 자,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자, 편차. 여기 보니까 3-m이 편차인 친구가 있죠. 이거 제곱할 겁니다. 근데 몇 명 있어요? 1명 있어요. 다시 편차가 5-m인 친구가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2명 있었죠. 그 다음 편차가 6-m인 친구도 있었죠. 2명 있었고요. 마지막 편차가 10-m인 친구도 있었습니다. 1명이었네요. 이거를 뭐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이게 분산입니다. 됐죠? 근데 얘는요. 편차를 제곱한 값인 거죠. 됐지? 내 자신과 평균의 점수의 차이를 제곱한 값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원래 보려던 단위랑 같지 않습니다. 제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린 뭐 한다? 표준 편차를 다시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지금 구한 분산의 루트 씌움값. 됐죠? 그래야 우리가 쓰는 단위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 납득이 될까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괜찮겠어요? 괜찮겠습니까?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를 또 말하기 위한 몇 가지 배경 이야기를 시작해 볼 겁니다. 92페이지예요. 92페이지입니다. 자, 봐주세요. 92페이지 어딨어? 여기 있다. 자, 봅시다. 92페이지입니다. 자, 제목 좀 읽어볼게요.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제목이요. 시작. 아, 읽어줘. 시작. 여기 시작. 네. 일단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가 무슨 의미일까를 알아가시면 일단 수업의 절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시면 이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까지 이해가 됐다? 끝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어. 이제 뒤에 쭉쭉 나가면 돼. 자, 일단 확률 변수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바로
확률 변수하고 딱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아니, 진짜로 이거 다 같이 읽어봐야 돼. 자, 확률 변수는 시작. 윤아 읽었니? 이해돼요? 정아 읽었니? 이해돼요? 미 읽었어요? 이해돼요? 민다 읽었니? 이해돼요? 윤아 이해되죠? 이해되죠? 정아 이해되죠? 민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뻥치지 마. 근데 그렇게 해서 수업하지 마. 뭘 이해가 돼?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가 이해가 된다고? 뻥치지 마. 아 진짜 이해됐어? 너 진짜 이해됐어 정아야? 너 이렇게 나 속였어 지금까지? 아 속였다고 지금까지? 안 됐잖아. 확률 변수가 뭐지?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 뭔 말이야? 이해 안 되지 않아요? 내가 이상해? 너 진짜 이해됐어? 거짓말 좀 하지 마. 안 되면 안 된 거잖아. 안 돼. 이거 읽고 이해 한 번에 됐다고? 그럴 리가 없어. 아, 너 됐어요? 넌 됐어, 진짜? 근데 왜 됐다고 뻥치냐고. 진짜 이해됐니? 아니야. 이해 안 됐을 거야. 나 수업하면서 이거 읽었을 때 읽자마자 아, 확률 변수란 이 뜻이군요. 야, 이 함수를 말하는 거였네요. 대박. 이런 친구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 안 됩니다. 이거 읽으면 이해 안 돼.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 어떤 시행에서 각 표본 공간에 원소의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켰어. 이거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해. 맞아.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이 표현을 알고 있어야 돼. 나중에 혹시 통계 쪽으로 갈 거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나 통계 쪽은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확률 변수가 뭐냐? 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확률을 갖는 변수라고 합시다. 됐죠? 확률을 갖는 변수라고 하자. 대신에 뭐가 있어야 될까? 어떤 시행이 있어야 돼. 무슨 짓을 했을 때 확률을 갖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됐습니까? 어떤 시행에서 확률을 갖는 변수. 뭐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시행을 해볼 거야. 동전을 4번 던질 거야. 됐음? 동전을 4번 던질 거야. 자, 상상하세요. 동전을 4번 던질 겁니다. 4번 던질 겁니다. 그럼 동전을 던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져? 앞면 아니면 뒷면이지 뭘. 맞아? 그럼 내가 동전을 4번 던질 거거든? 이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어 없어? 예 아니오만 대답하면 되지 않나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어요? 앞면이 1번 나올 확률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앞면이 X번 나올 확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때 X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X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0, 1, 2, 3, 4가 올 수 있죠. 그럼 X가 0일 때 확률, X가 1일 때 확률, X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확률을 너한테 구하라고 직접 문제 내면 구할 수 있잖아. 지금까지 했던 게 이거였잖아. 맞아? 맞아? 이때 우리는 이 X를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한다. 됐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거야. 확률을 갖고 있는 변수. 변수니까 당연히 뭐해? 변할 수 있음. 마찬가지. 변할 수 있음. 누가 올 수 있어? 0도 올 수 있고 1도 올 수 있고 2, 3, 4도 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원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밑에 이제 예시를 들어주거든. 동전을 2개 던지거든. 그럼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어쨌든 나한테 올 수 있는 건 이거지. 앞면이냐 뒷면이냐. 앞면 앞면,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총 몇 가지? 4가지. 이때 내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됐죠? x에 올 수 있는 값은 2개이거나 하나이거나 0인 경우겠지. 맞아? 그럼 이 x를 뭐해? 0, 1, 2에 대응시킨 거야. 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 이 말이 너무 어려워. 또 옆에 도식화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x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앞면의 횟수라고 하면 2개일 때, 1개일 때, 0.개일 때. 대응을 시켰네.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할게. 라고 얘기하거든. 말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한 번씩 나옵니다. 편하게 풀어서 최대한 얘기해드리고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애초에 이해 자체를 안 시킬 생각으로 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도 그렇게 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 그럼 내가 물어볼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말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이해가 안 됐는데 됐어요. 하지 말라고. 이해 안 해도 되는 건 이해 안 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해해야 되는 거 꼭 이해해야 됩니다. 제대로 말해주세요. 나 몰라요.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요. 확률 변수.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를 하나의 실수에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바꿔서 얘기합니다. 확률을 가질 수 있는 변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그럼 확률 분포라고 있습니다. 밑으로 가실게요. 확률 분포. 가장 마지막에 있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과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과 이 x가 이 값을 가질 확률의 대응 관계를 확률 분포. 그럼 이 말도 사실 살짝 어렵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그래서 이런 거야. 변수들이 확률이랑 매칭이 되겠지.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몇이요? 한 번 나올 확률 몇이요? 2번 나올 확률 몇이요? 맞아? 이렇게 대응이 되겠네요. 이렇게 확률이 분포되어 있네요. 하고 그냥 확률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냥 확률이 분포되어 있음. x값과 그 확률이 대응되어 있음. 이런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률이 분포되어 있구나. 확률 분포. 그래서 다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개의 단어를 너무너무 제대로 이해하고 싶고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막 익히고 싶다.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바꿔서 얘기하세요. 확률을 가질 수 있는 변수를 확률 변수. 그때 이 변수 x와 확률에 대응되는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됐어요? 변수 x와 확률에 대응되는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 뭐라고요? 이산 확률 변수. 확률의 변수. 확률을 가질 수 있는 숫자들. 확률 변수를 관찰했는데 이산입니다. 무슨 뜻이냐? 끊어져 있습니다. 다시요. 끊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끊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변수가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됐음?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산 확률 변수다. 동전을 3번 던질 겁니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 x로 표현할게요. x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0, 1, 2, 3 올 수 있지. 1.5 와요? 안 옵니다.
3.1 와요? 안 옵니다. 맞아요? 정수들만 오고 있네요. 그럼 변수 x가 이런 정수값만 갖는다? 그때 우리는 얘를 이산확률 변수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갑니다.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px는 x. 앞에다 p 붙여요. 확률. 됐음? 됐음? p 확률입니다. x가 될 확률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야, 동전을 내가 3번 던질 건데 이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몇일까? 라고 하면 앞면의 수를 변수 x라고 했을 때 변수 x가 2가 될 확률 구해줘 라는 표현인 거야. 됐나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확률 변수가 누군지를 결정해 주셔야 돼. 동전을 4번 던졌을 때 앞면 나오는 횟수를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혹은 뒷면 나오는 횟수를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문제를 읽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변수를 누구로 설정하냐에 따라서 접근하거나 풀이하는 과정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시 확률을 가질 수 있는 변수들을 확률 변수, 그리고 이때 확률 변수들에 대응하는 확률 값들의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그냥 부를 겁니다.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요. 93페이지. 위에 있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가 뭐일 때? 이산일 때. 끊어져 있을 때. 참고로 지금 끊어진 거 배우니까 뒤에서 뭐 배울까요? 이어진 것도 배우겠죠? 참고로 이어진 확률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산과 연속입니다. 지금은 일단 이산만 배우고 있어요. 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 나왔죠? 됐나요? 근데 이게 왜 바로 나오지? 아, 미안해. 밑에 있는데 내가 안 보고 넘어왔어요. 미안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읽어주세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변수가 이산일 때입니다. 그럼 자, 동전을 5번 던질 거야. 이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 x로 설정할게. 그럼 x가 0일 때 확률 구할 수 있다며. 1일 때 확률 구할 수 있다며. 2일 때 확률도 구할 수 있다며. 맞아? 그럼 이때 나오는 이 확률들을 우리가 x와 함수의 관계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x가 0일 때 확률, x가 1일 때 확률, x가 2일 때 확률. 맞아? 그럼 이걸 내가 뭐로 할 수도 있어? 함수 관계로 표현할 수도 있을 거야. 그때 나오는 그 관계식을 우리 뭐라고 한다?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xi일 때 나올 확률이 pi가 되도록, x1 넣었을 때 나오는 게 p1이 되도록, x2를 넣었을 때 나오는 확률이 p2가 되도록 그냥 함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문제 읽고 문제에 맞게 해석해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 앞에서 구했던 확률 구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제 쳐다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질량 함수를 갖고 있고요. 변수 x와 확률의 관계입니다. 하나 더, 이때의 확률 질량 함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확률은 0하고 1 사이입니다.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 다 더하면 몇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죠. 특정 값부터 특정 값까지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특정 값이 나오는 사이에 있는 모든 확률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히 어려운 내용이 없으니 밑에 있는 체크 문제 간단하게 보고서 얘기해 볼 거예요. 자, 밑으로 갑니다. 체크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습니다. 자, 확률 분포가 뭐라고요? 변수 x와 그때 확률의 관계를 그냥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시 확률 변수 x와 그 확률 분포 표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그럼 봐. x가 0일 때 그때 확률이 몇이다? 10분의 3. 됐나요? x가 1일 때 그때 확률이 몇이다? a. 됐어요? x가 2일 때는 5분의 2, 3일 때는 10분의 2.
이거 어떤 시행에서 어떤 상황인데요? 나도 몰라요. 그냥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은 0, 1, 2, 3이 올 거고 그때마다의 각 확률들은 다음과 같대. 문제도 준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다 더하면 뭔데? 전체 확률. 됐어요? 그럼 A에 누가 오겠습니까? A에 누가 와요? 다 더하면 1입니다. 몇이에요? 5분의 1. 됐어요? 끝. 두 번째 질문입니다. X는 1 또는 3이 나올 확률이죠. 맞아? 그럼 X가 1 나올 확률은 A였습니다. 5분의 1이었죠? 3 나올 확률은 10분의 1이었네요. 그럼 뭐 하면 돼? 둘이 더하시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변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말해주세요죠. 그러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 나올 때부터 해서 누구까지? 2일 때까지 이 세 개를 더한 값을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몇입니까? 전체에서 10분의 1 빼네요. 10분의 9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사확률 변수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끝! 넘어갑니다. 자, 94페이지입니다. 한 번 더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서 넘어갈 거예요. 94페이지 봐주시고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시요. 확률 변수 x가 있습니다. 변수 x에 따라서 확률이 결정될 겁니다. 그때 확률 질량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사실 이게 질량이라는 말의 해석도 좀 필요한데 그냥 필요 없어요. 변수 x와 그때 확률의 관계식이에요. 됐음? 관계식입니다. 그때 다음과 같이 관계식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자, 보세요. 변수 x가 나올 확률은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됐나요? 관계식 보이죠? 자, x에 올 수 있는 값 누구예요?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오는 상황이죠. 자, 우리는 이 함수식을 보면서 옆에다가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에 따른 그때 확률을 표로 나타내 볼게요. 자, x자리에 올 수 있는 값 누구? 1이 올 수 있었죠. 2도 올 수 있네요. 3, 4, 5도 올 수 있는 상황이죠. 맞나요? 그럼 x가 1일 때 그때 확률을 말해 볼게요. 그때 확률입니다. x 1 넣어볼게요. 몇 나와? 2분의 k죠. 됐나요? 그럼 x가 1일 때 확률이 몇이다? 2분의 k다. 인 거야. 자, 2 넣으면 몇 나와요? 6분의 k죠. 2일 때 확률이 6분의 k인 거야. 3 넣으면 몇 나와요? 12분의 k네요. 3 넣으면 12분의 k라는 확률이 나온 거야. 4 넣으면요. 20분의 k고요. 5 넣으면요. 30분의 k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게 뭘 나타낸다고? 확률이 분포하는 상황을 표로 나타냈다고. 그래서 x가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 5일 때 확률입니다. 하나 더. 얘를 우리가 뭐로? 함수 관계로 나타내면 뿅! 확률 질량 함수. 됐죠?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자, 갑니다. 다 더하면 몇 나와야 돼요? 1 나와야 되죠?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대입해서 쓸 때 이런 친구가 있었을 거야. 이거 저 계산하면 안 되는데. 뭐가 보여야 돼요? 부분 분수 보여야죠. 자, 1 곱하기 2분의 k, 2 곱하기 3분의 k, 3 곱하기 4분의 k, 4 곱하기 5분의 k, 5 곱하기 6분의 k가 몇이었다? 1이었다. 됐나요? 그럼 양변의 k를 나눠줍니다. 그럼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6분의 1이 k분의 1인 거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몇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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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5. 맞나요? 6분의 5. 그게 k분의 1. k는 누구였다? 5분의 6이었다.
됐습니다. 그럼 K 자리에 5분의 6을 딱 넣으시면 X가 1 나올 확률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몇이에요 이거? 계산 안 할래요? 귀찮아요. 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습니까?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요. K가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 이거 3개 더한 값 말하면 되겠구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남자 셋, 여자 넷으로 구성된 모임에서요. 3명의 대표를 뽑을 겁니다. 이때 뽑힌 여학생 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문제에서 확률 변수 X를 정해줬다. 됐죠? 확률을 가질 수 있는 변수를 정해줬습니다. X예요. X가 누군데요? 뽑힌 여학생 수. 몇 명 뽑을 건데? 3명 뽑을 거잖아. 맞아? 나 지금 여기 대표 3명 뽑을 건데 뽑힌 여학생 수를 변수 X라고 할 거래. 그럼 봐. X에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애 누굴까? 자, 몇 명을 뽑는다고요? 몇 명 뽑아요? 대답해요. 몇 명? 3명. 근데 나는 이 3명을 뽑았을 때 뽑힌 여학생 수를 확률 변수로 설정하고 싶습니다. 3명을 뽑는데 여기서 뽑힌 여학생 수를 변수 X로 설정할 겁니다. X에 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 누가 올 수 있을까요? 0이요. 그 다음 없죠. 맞아요. 그럼 이 확률을 갖는 변수 X는 누구 있다? 0, 1, 2, 3이 있다. 맞아요. 그럼 이때 우리 앞에서 확률 구했던 것처럼 천천히 확률부터 구해봅니다.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은요. 표로 만들어서 확률 값들을 써볼게요. 여학생이 1명도 안 올 확률이 있어요. 1명 올 수 있습니다. 2명 가능. 3명 되겠죠? 더 없어요. 그럼 그때 각 확률들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3명의 대표를 뽑는데 X가 0입니다. 여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올 확률이죠. 전체 몇 명 중에? 7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여학생은 안 나왔어. 그 말은 무슨 뜻? 남자의 4명 중에 3명 고르면 됩니다. 됐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거야? 그냥 이런 거 확률만 그때그때 구했던 거야. 이제 뭐 하자? 이것들을 싸그리 다 구한 다음 얘기하자고. 됐음? 두 번째. 7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여학생이 1명이죠? 여학생 몇 명 중에? 3명 중에 1명 고르고요. 남학생은 4명 중에 2명 고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세 번째. 7명 중에 3명을 뽑을 건데 이번엔 여학생이 둘이니까요. 여학생 3명 중에 2명을 고르고요. 남학생 4명 중에 1명을 고를 겁니다. 마지막이죠. 7명 중에 3명을 고를 건데요. 여학생 3명 중에 3명을 고르는 상황을 관찰하고 싶습니다. 맞나요? 자, 나 지금 두 번째 질문이죠. 표부터 만들었습니다.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야? 확률, 질량, 함수네요. 함수식으로 써달래. 함수식으로 써달래. 어떻게? x에 0 넣으면 얘가 나오게. x에 1 넣으면 얘가 나오게. x에 2 넣으면 얘가 나오고 3 넣으면 얘가 나오게 함수식으로 좀 써달래. 그럼 써주면 되잖아. 맞아? 쓱 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값이 있죠. 누구? 7C3. 안 변하지. 그럼 x가 0일 때는 1일 때는 2일 때는 3일 때는 잠깐만. 그럼 0일 때는 3C0. 맞아요? 그럼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맞아? 그럼 다시 0일 때 4C3, 1일 때 4C2, 2일 때 4C1, 3일 때는 4C0. 괜찮나요? 맞아요?
그럼 이걸 뭐 하면 돼? 방정식으로 쓰면 돼. 어떻게? 7c 3분의 3c x 4c 3-x 됐나요? 됐습니까? x엔 누구 넣을 수 있어요?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을 넣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네. 얘가 뭘 의미한다? 확률을 의미합니다. 누구요? 변수 x가 소문자 x일 때.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x 자리에 누구 넣으면 0 넣으면 x가 0일 때 확률이 나옵니다. 맞잖아. 됐어? 이렇게 표현한다고. x에 1 넣으면 확률입니다. x가 1일 때 확률 1 넣은 값 말해주세요. 맞잖아. 됐음?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입니다.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을 말해줄래요? 여학생이 뽑히는 횟수, 뽑힌 여학생 수를 변수 x라고 했는데 x가 2 이상이 나올 확률을 말해줄래요? 라는 표현이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 두 개 확률을 뭐한 값? 더한 값 말하면 되겠네요.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을 말해줍시다. 끝.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체크 문제 194번을 해보겠습니다. 평균과 같은 뜻입니다. 그럼 평균이라고 말하면 되지 왜 기대값이라고 말해요? 라고 하면 뒤에 있는 예시 문제를 풀면서 너네도 자연스럽게 기대값이라고 말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거는 뒤에 있는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평균과 기대값은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지 라고 하면 나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우리 반 학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몇 명이 있냐? 나도 몰라. 한 5만 명 정도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본 시험 점수를 지금부터 변수 x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 올 수 있는 값이 누가 있나 봤더니 3점 맞은 애들이 있더라고. 5점 맞은 애들도 있더라고. 6점 맞은 애들도 있었고요. 10점 맞은 애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점수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자, 내가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을 딱 뽑아서 야, 얘 점수 몇 점일까? 걔가 점수가 3점일 확률. 그게 3분의 1이었습니다. 다시 내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의 점수를 딱 집어서 야, 너 몇 점이야? 했을 때 이게 5점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었습니다. 다시요. 여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을 딱 뽑아서 점수를 봤을 때 그 학생의 점수가 6점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점을 뽑을 확률이 6분의 1이었습니다. 다 더해볼게요. 1 맞나요? 됐습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때 나는 이 확률 분포표만 가지고서 우리 점수의 변수 x의 평균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봐. 잘 들어봐. 이렇게 하시면 돼. 곱하고요.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다시 확률 변수 x와 그때의 확률, 변수 x와 그때의 확률, 변수 x와 그때의 확률, 변수 x와 그때의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평균입니다. 자, 일단 써볼게요. 참고로 여러분 쓸 때 3분의 1은요 6분의 2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봐봐. 6분의 자, 둘이 곱하면 뭐야? 2 곱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 둘이 곱합니다. 6분의 1 곱하기 5일 거고요. 6분의 2 곱하기 6이고요.
6분의 1 곱하기 10이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통분해서 쓸게요. 6분의 3 곱하기 2, 5 곱하기 1, 6 곱하기 2, 10 곱하기 1. 괜찮니?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우리 반 학생 6명을 데리고서 테스트를 봤습니다. 점수를 봤더니요. 5점이 2명, 3점이 1명, 6점이 2명, 10점이 1명이었습니다. 맞나요? 자, 6명밖에 없습니다. 이때 다시 얘기해 봅니다. 내가 여기 있는 6명 중에 1명의 점수를 확인해 볼 거야. 그 학생 점수가 3점 나올 확률 몇입니까? 6분의 1. 맞아? 그 학생이 5점 나올 확률 몇입니까? 6분의 2. 맞나요? 6점 나올 확률은요? 6분의 2요. 10점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맞아요? 그럼 다시 같은 상황이네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 확률 어떻게 평균 어떻게 구했죠? 다 더해서 6으로 나눈다며. 맞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 관찰해 주세요. 네? 6분의 3 곱하기 1 더하기 6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6분의 6 곱하기 2 더하기 6분의 10 곱하기 1인 거네요. 맞니? 통분하면 요렇게, 따로 쓰면 저렇게. 괜찮아? 같은 결과네요.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결론. 네가 지금 평균을 구하던 이 과정이 단순히 얘를 뭐로 바꿔서 확률 분포표로 바꿔서 확률 변수와 그때 나온 확률을 곱한 값들의 합으로 써도 같은 결과겠구나.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96페이지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확률 분포표가 있어요. 그때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냥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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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어떻게 한다고요?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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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게 네가 지금 평균 구했던 그 방법이야.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다시 이상확률 변수로 다음과 같이 확률 분포표를 그렸을 때 너무 깔끔하게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한 평균을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EX. 뭐라고요? EX요. 무슨 뜻이야? 변수 X의 평균, 기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변수 X의 기대값.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곱해서 더한 값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 밑에 있는 요 얘기예요. 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왜 이래? 1등이 한 장인데 당첨금이 이렇게, 2등이 2장인데 당첨금 이렇게, 3등이 3장 있고 당첨금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는 빵원이요. 몇 장 있어요? 10장이 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 봐봐. 내가 이 복권의 평균 당첨금이 얼마야? 라고 하면 10,000원인 애가 1명, 5,000원인 애가 2명, 1,000원인 애가 3명, 빵원인 애가 4명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이거 뭐 하면 돼?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2개, 1,000원짜리 3개 다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평균 나오는 거 아니야? 됐어요? 이 10장 복권의 평균 당첨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야? 받아들일까요? 계산 어떻게 합니까? 네,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듯이요. 맞아? 그때 나오는 결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바꿔보자고. 당첨금을 변수 X라고 놨을 때. 그럼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 10,000원, 5,000원, 1,000원, 빵원도 올 수 있죠. 그럼 네가 복권을 뽑았는데
10,000원 나올 확률은 10분의 1. 5,000원 10분의 1. 1,000원 10분의 4. 빵원.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면 돼? 둘이 곱해서 더하면 그게 바로 이 표현이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를 뽑았을 때 당첨금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값을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평균의 기대값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새로운 용어에 대한 표현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체크 문제 볼게요.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어요. 자, 첫 번째 a 몇입니까? 이유는요? 다 더하면 1 나와야죠. 맞나요? 6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때 이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은 몇입니까? 곱해서 더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바로 정리해요.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3이죠. 몇이에요? 6분의 8, 3분의 4, 아닌데? 없어. 아유,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6분의 3이죠. 네, 미안합니다. 다시요. 그래서 몇입니까? 14네요. 3분의 7 되겠습니다. 끝. 됐을까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번엔 뭐 얘기할 거냐? 변수 x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자, 집중해 주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옛날에 했던 이야기부터. 안 꺼지네? 망했다. 잠시만요. 뭐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응? 아이씨. 갈게요. 자, 첫 번째.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변수의 각 확률들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변수 x가 x1일 때의 확률을 p1, x2일 때의 확률을 p2, x3일 때의 확률을 p3, 마지막 xn일 때의 확률을 pn이라고 할게요. 이때 첫 번째, 방금 했던 이야기죠.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은요. 곱해서 싸그리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갑니다. x1, p1, x2, p2, x3, p3 괜찮나요? 마지막 어디까지? xn, pn까지 곱한 값. 이거 싹 다 더해주시면 평균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때 우린 변수 x의 분산값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분산은요. v라고 써요. v라고 씁니다. 혹시 분산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분산이에요. 그래서 v를 씁니다. 자, 계속 갈게요. 뭐요? 재밌잖아요. 자, 갑니다. 이때 변수 x의 분산은요. 우리 알고 있어야 돼. 분산이 뭐였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다. 됐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해요? 편차가 필요합니다. 괜찮나요? 그럼 이때 편차는요. 나 자신에서 뭘 뺀 값? 평균을 뺀 값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평균은요. 둘이 곱해서 더한 값인데요. 그래, 너무 기니까 내가 지금부터 평균을 m이라고 쓰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때 편차를 요 표 위에다가 쓸게요. 편차입니다. x1의 편차는요. 나 자신 x1에서 평균 뺀 값이겠죠? 됐나요? x2의 편차는요. x2-m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 x3-m, xn-m이 편차일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럼 편차를 뭐해서? 제곱해서 쓰겠습니다. 따라올까요? 됐음? 그리고 이 편차 제곱에 뭐가 필요했다? 평균이 필요했다.
됐음? 자, 들어봐. 변수 x의 평균은 변수 x와 그때 확률을 곱해서 변수 x와 그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한 값이야. 그럼 다시 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평균 나올까? 편차 제곱과 그때 확률을 곱해서 편차의 제곱값과 그때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은요,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x1-m 제곱에 p1을 곱하고요. x2-m 제곱에 p2를 곱하고요. x3-m 제곱에 p3을 곱하고요. 맞나요? 저기 마지막까지 가겠죠? xn-m 제곱에 pn을 곱해서 싹 다 더한 값. 이게 편차 제곱의 평균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자, 이 값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전개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전개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x1 제곱 p1 마이너스 2 x1 m p1 더하기 m 제곱 p1입니다. 괜찮죠? 괜찮죠? 전개해서 그냥 p1 다 곱한 거죠. 자, 두 번째 항을 전개할 겁니다. 이번에 세로로 쓸게요. 씁니다. x2 제곱 p2 마이너스 2 x2랑 m이랑 p2 마지막 m 제곱 p2 됐나요? 쭉 쓰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끝에 있는 항까지요. xn 제곱 pn 마이너스 2 xn m pn m 제곱 pn 되겠네요. 됐나요? 이거를 싸그리 다 더한 값 말하면 이게 분산이겠죠? 됐습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여기 보겠습니다. 마지막 라인을 쭉 볼게요. 어머! p1, p2, pn인데 앞에 다 누가 있어? m제곱이 있지. 맞아? 그럼 우리 여기 마지막 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m제곱 공통인수 앞으로 묶으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더하기 어디까지? pn까지. 맞아? 그럼 p1부터 pn까지 싹 다 더한 거죠. 맞나요? 뭔데요? 모든 확률의 총합이죠. 맞아? 그럼 몇인데? 1이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끝에 있는 항들만 싹 다 더한 값은 그냥 m제곱과 같을 겁니다. 됐죠? 얘는 그냥 m제곱이네요. 됐음? 자, 두 번째. 요 가운데 있는 친구들 좀 볼게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m.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m이 공통인수로 다 같이 있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m을 앞으로 빼놓겠습니다. 요 오른쪽에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m을 앞으로 빼놓을게요. 그럼 처음에 남는 거 누구? x1 곱하기 p1. 맞아요? 그 다음은 x2 곱하기 p2. 맞습니까? 마지막은 xn 곱하기 pn. 괜찮아요? 그럼 남은 게 누구였어? x1 p1, x2 p2. 어디까지? xn pn까지. 됐나요? 잠깐만. 이거 뭐야? 얘잖아. 평균이잖아. 맞음? 맞음? 그럼 얘 뭐야? 평균이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m 제곱이 되네요. 마이너스 2m에서 m을 한 번 더 곱했잖아, 평균. 맞나요? 그럼 요 앞에 마이너스 2m 제곱이 오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뿅 남았죠. 누군데? 얘네들 더한 거요. 그럼 조금 이따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싹 다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둘이 정리되잖아요. 맞아? 이게 뭔데?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네요. 야, 분산 구해줘 했더니 어디에서 나도 누군지 몰라. 좀 이따 정리할 거야. 이제 금방 정리해. 여기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대. 그럼 도대체 얘가 누군데? 보겠습니다. x1 제곱과 p1.
x2 제곱과 p2. 맞아요? xn 제곱과 pn을 곱한 거죠. 자, 봐봐. x1, p1, x2, p2, x3, p3, xn, pn 곱해서 다 더하면 x의 평균이었지. 근데 얘는요. 이 x의 제곱값이랑 확률을 곱했죠. 맞아? 제곱값이랑 확률을 곱했지. 제곱과 확률을 곱했지. 그래서 다 더하고 있네. 그럼 얘는 뭘까? 제곱의 평균입니다. 됐을까요? 변수 x의 평균이 아니라 뭐 한 거? 변수 x를 제곱한 값의 평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평균입니다. x를 제곱한 값의 평균. 됐음? 그래서 결론. 변수 x의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뭐한 값? 뺀 값입니다. 그게 뭐다? 분산. 해서 여러분들 분산을 말할 때 앞글자 따서 이렇게 말해요. 따라할게요. 제평, 평제. 뭐라고요? 따라할게요. 제평, 평제. 따라할게요. 제평, 평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분산값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제평, 평제. 뭐 말해 이씨. 자, 뭐라고요? 제평, 평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게 분산값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교재 97페이지에 보시면 네. 요거. 지금 얘기한 거 요거. 됐죠? 요거 그냥 똑같이 증명한 겁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요겁니다. 변수 x의 분산은요. 해석해. 평균입니다. 무슨 평균이야? 변수 x에서 평균을 뺀 제곱에. 됐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실제로 계산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변수 x의 제곱의 평균에서 변수 x 평균의 제곱을 뺀 값입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 분산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괜찮을까요?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제평, 평제. 뭐라고요? 제평, 평제.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산을 구합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변수 x의 시그마죠. 표준 편차입니다. 뭐라고요? 표준 편차. 뭐 하면 돼?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면 돼요. 그래서 확률 변수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대표 문제 유형 5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51번 봐주세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 볼게요. 연습합시다. 일단 첫 번째, 변수 x에 따른 각 확률들이 보이네요.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확률 분포표. a일 수 있는 값 누굴까요? 다 더하면 몇 나옴? 1 나옴. 맞아요. a는 누구예요? 네, 8분의 1. 됐죠?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변수 x의 기대값, 평균.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됐나요? 바로 갑시다. 8분의 1에다가 0을 곱했습니다. 무시하시고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이네요. 맞습니까? 2분의 3입니다. 됐죠? 두 번째, 변수 x의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 됐음? 그럼 제곱의 평균이니까요. 우리는 변수 x 제곱값이 누군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x의 제곱값을 위에다 쓰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죠? 뭐 하면 돼요? 곱하고 곱해서 더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계산합니다. 제곱의 평균은요. 2분의 1 더하기 곱합니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9가 되겠죠. 몇입니까? 4분의 13이요. 됐나요? 여기에서 우리 누구 빼줘야 돼? 평균의 제곱값 4분의 9를 뺀값 말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몇입니까? 4분의 4, 1이겠습니다. 그럼 결론, 변수 x의 누구? 표준편차죠? 몇입니까? 1입니다. 끝. 됐나요?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표준편차 쓰실 때 막 대충 쓰거든요. 대충 써요. 대충 쓰세요. 네,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충 쓰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돼요. 약간 눕혀서 쓰는 게 좀 이쁘긴 한데 나중에 그냥 귀찮아요. 그냥 대충 쓰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시면요. 유형 52번이 보입니다. 바로 갈게요. 잠깐만요. 빨간 구슬 4개와 파란 구슬 6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겁니다. 문제 읽으세요. 이때 나오는 빨간 구슬의 개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할 겁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문제에서 변수 x 누군지 정해줬습니다. 맞나요? 그럼 첫 번째,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가 있습니까? 눈치 게임인가요? 0. 나 0. 그 다음 1. 그 다음 5, 2, 5. 마지막 뭐야 이거 뭐 자강두천이야 뭐야? 두 번 말하면 어떡해. 됐죠? 변수 x에 누가 올 수 있어요? 0, 1, 2, 3이 올 수 있습니다. 같이 얘기 좀 하면 안 돼?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자, 그럼 다시요.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요? 0도 올 수 있고 1도 올 수 있고 2도 올 수 있고요. 3도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자, x가 0, 1, 2, 3에서 땅땅땅 끊어져 있네요. 이때 우리가 이 확률 변수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때 변수 x가 0이 나올 확률을, 1이 나올 확률을, 2, 3이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확률 분포표를 그려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변수 x가 0 나올 확률은 몇입니까? 전체 몇 개 중에? 10개 중에 3개를 고르는데 빨간색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 말은 파란색만 3개 나올 확률. 10개 중에 3개를 고를 건데 빨간색은 4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파란색은 6개 중에 2개만 나올 때. 입니다.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요. 빨간색 4개 중에 2개 나오고요. 파란색은 6개 중에 하나만 나올 때입니다. 마지막이죠.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빨간색 4개 중에 3개 나올 때 확률을 구하면 되겠네요. 자, 실제로 이 확률들을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 나온지 확인해 봅시다. 자, 계산해 볼게요. 10시 3입니다. 몇이죠? 19, 8, 3팩 4, 3. 몇 가지? 120분의. 됐죠? 120분의. 6시 3 몇이에요? 20이죠. 120분의 4시 1은 4고요. 6시 2는요? 15죠.
몇입니까? 60. 120분의 자, 2일 때입니다. 4C는요? 6이고요. 6C6은 6이죠? 36. 마지막 120분의 4C3은요? 4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받아드릴까요? 자, 다 더하면 1 나오는 거 맞아요? 맞네요.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뭐 구해라? 뭐 구해라? 변수 x의 시그마, 표준편차 구해라. 됐어요? 그럼 표준편차 구하려면 분산 구해야 되겠죠?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래서 재평평제 하시면 됩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수치스러워요 되게 따라하는 게? 왜? 재평평제 했어요? 재평평제입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변수 x의 평균부터 나와야 되겠죠? 평균은요, 변수 x와 그때 확률을 곱하고 곱해서 더한 값. 됐습니다. 자, 120분의, 그래서 약분 안 하고 그냥 써요. 120분의 곱하시면 60, 곱하면 72, 곱하면 12가 되겠네요. 결론. 120분의 몇이니 이거? 144가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는 약분할 수 있잖아요. 12로 약분하면요. 10분의 12가 되겠네요. 괜찮죠? 한 번 더 약분됩니다. 5분의 6입니다. 변수 x의 기대값, 평균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변수 x의 분산은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 재평평제를 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네요. 그럼 변수 x의 제곱값을 표 위에다가 추가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때 이 제곱들의 평균은 어떻게 구해요? 마찬가지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요. 120분의 자, 0이랑 곱하면 어차피 0이고요. 1이네요. 60. 4랑 곱하죠? 그럼 6, 4, 24니까 144분의 9, 4, 36이네요. 여기서 뺍니다. 누구를요? 평균의 제곱값 25분의 36을 뺀 값 계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뭐 해주면 돼요? 통분해서 계산해 주세요. 그 다음 뭐 하면?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입니다. 답이에요. 됐을까요? 그래서 연산이 조금 귀찮을 수 있습니다.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200번 문제가 있습니다. 200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200번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 여기서 동전 3개를 동시에 뒤집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면이 보이는 동전의 개수를 변수 x라고 놓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봐. 네 여기서 3개를 뒤집었는데 앞면이 가장 적게 나오려면 어떤 애들 뒤집어야 되니? 앞면 3개를 뒤집으면 되지. 그럼 앞면이 몇 개만 보이는 거야? 하나만 보이는 거야? 그럼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가장 작은 애가 누군 거야? 1인 거야. 괜찮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앞면이 2개만 보이게도 만들 수 있나요? 자, 봐봐. 어차피 너네는 뒤집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제한됨. 3개 뒤집는다며. 그럼 첫 번째 상황은 이거지. 앞면만 3개 뒤집을 때. 앞면이 2개, 뒷면이 1개인 동전을 뒤집을 때. 앞면이 있는 동전 1개, 뒷면 보이는 동전 2개 뒤집을 때. 뒷면이 있는 동전 3개를 뒤집을 때. 이거밖에 없잖아. 괜찮아? 다시 나 뭐 본 거였어? 지금 이거 본 거였지? 앞면이 3개 있는 동전을 뒤집음? 그럼 전체 7개 중에 앞면이 몇 개만 보여?
한 개만 보임.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상황. 내가 앞면인 동전 두 개를 뒤집고요. 뒷면인 동전 하나를 뒤집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자, 얘는 앞면으로 바뀌었죠? 이 둘은 뒷면으로 바뀌었지? 그럼 전체 7개 중에 앞면이 보이는 건 몇 개? 3개인 거죠? 맞아요. 납득이 돼? 그럼 변수 x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가 있어? 3이 올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뭐다요? 납득이 돼? 그 다음 내가 여기 있는 동전들 중에 앞면이 보이는 동전 이 한 개를 뒤집어서 뒷면으로 바꿀 거고 뒷면인 동전 두 개를 뒤집어서 앞면으로 바꿀 거예요. 그럼 앞면이 몇 개 보이는 거예요? 5개 보이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 뒷면 보이는 동전 이 3개를 뒤집습니다. 그럼 앞면이 몇 개 보여요? 7개 보이는 상황이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이 상황이죠? 자, 다시 확률 구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일 때 네가 구한 건 이거야. 3개를 뒤집어. 그때 앞면이 3개만 보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걸 풀었다고. 그러니까 그거 풀 때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변하는지 이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관찰하면서 푸셔야 됨.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아니 결과적으로 내가 3개를 뒤집었는데 앞면이 하나만 보인다는 말은 여기는 서로 다른 7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뒤집을 겁니다.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중에 7C3 중에 나는 누구를 뒤집어야 돼? 앞면인 동전 몇 개? 4개 중에 3개를 잡아서 뒤집으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 7C3분의 앞면이 3개만 보였어? 그게 이 상황이잖아. 그래서 옆에 써놓은 거야. 앞면 4개인 동전 중에 2개를 고르고 뒷면 3개인 동전 중에 하나를 골라서 뒤집으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서 또 이런다? 선생님 이거 너무 헷갈리는데요? 그러면 파란 공 4개, 빨간 공 3개 있어. 됐어? 파란 공 4개, 빨간 공 3개 있어. 너 공의 색깔을 바꿀 거야. 몇 개? 3개를 선택해서. 이때 파란 공의 개수를 구해줘. 이런 말이죠. 똑같다고. 됐어요? 그럼 다시요. 5가 될 땐 뭐야? 7C3분의 앞면 보이는 공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뒤집고요. 뒷면 보이는 공 3개 중에 2개 골라서 뒤집으면 되죠. 마지막입니다. 7C3분의 뒷면 보이는 공 3개 중에 3개를 다 뒤집으면 앞면만 7개 보이겠다. 끝. 됐습니까? 그럼 7C3 필요합니다. 몇이죠? 35분의 4, 35분의 18, 35분의 12, 35분의 1이겠죠? 됐습니까? 다 더하면 1 나오나요? 냈네요. 그러면 이때 변수 x의 평균을 구해라.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35분의 4 더하기 83, 24, 67 결론. 35분의 이거 뭐야? 58에서 65 125가 되겠네요. 5 나눠주면요. 7분의 25 답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200번 문제를 풀 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확률 변수 x가 1, 2, 3, 4 안 돼. 그럼 문제 안 읽었다는 얘기잖아. 됐어요? 상황 인지해 주셔야 돼. 연산이 복잡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 인지가 안 되면 사실 뭘 해도 안 돼요. 답이 없음. 천천히 읽어주시고 거기에 맞게 얘기해 주세요. 자, 우측에 있는 5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3번입니다. 자, 대표 문제 53번 문제 유형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 읽어야 됩니다.
5세트 중에 3개 세트를 먼저 이기면 우승하는 어느 테니스 경기 결승전에 실력이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두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밑밥을 깔아줬죠. 실력이 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맞나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실력이 같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대. 무슨 뜻일까요?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 B는요? 2분의 1. 됐어요? 그래서 A 아니면 B 둘 중에 한 놈이 이기는데 필력이 비슷비슷하니까 나도 몰라. 반반. 50대 50. 이런 상황인 거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실력이 비슷할 것으로 여겨진다.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3세트 경기를 진행해서 A가 2세트를, B가 1세트를 이긴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현재 스코어는요. A가 2번 이겼고요. B는 1번 이긴 상황입니다. 됐나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천으로 경기가 취소됐어. 중단됐어. 그럼 이때 우승 상금은 12억이야. 이거 어떻게 줘야 될까? 자, 생각해봐. A 입장에선 나 한 번만 더 이기면 우승인데 그냥 나 다 주세요 할 수 있잖아. 어차피 내가 지금까지 이기고 있었잖아요. 할 수 있다고. 근데 B 입장에서는 아닌데? 어차피 쟤랑 나랑 비슷비슷한데? 나 나머지 2번 게임 다 연속으로 이겨갖고 3대2로 이길 건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보자고. A가 이길 확률이 어떻게 될까? 맞아? 만약에 우리가 계산해서 A가 이길 확률이 예를 들어 2분의 1이었다면 우승 상금 12억 중에 얼마를 2분의 1한테 A한테 주면 되잖아. 맞아? 만약 A가 이길 확률이 12분의 1이 나왔다면 그럼 이길 확률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야? 전체 우승 상금 12억에 12분의 1을 A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계산해 봤을 때 네가 이길 확률이 12분의 1밖에 안 돼. 맞아요? 됐습니까? 그럼 앞으로의 경기들을 우리가 뭐 해보자? 예상해보자. 자, 경기는 끝났습니다. A가 2번, B가 1번 이겼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때 자 A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경기가 끝났어. 자, 예상해 봅니다. A가 바로 이깁니다. 그럼 뭐야? 우승이죠. 받아들임? A가 한 번만 더 이기면 우승하는 거 맞잖아. 3세트 먼저 이기면 가니까. 됐나요? 근데 이럴 수 있지. 그 뒤에 B가 한 번 더 이겨. 그래서 2대2가 돼. 그리고 A가 이겨서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까요? 혹시 다른 경우 더 있나요? 없지. 선생님, 그 뒤에 B가 이기고 또 B가 이기고 그 다음 A가 이겨서 우승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안 되지. 왜? 이미 B가 이기면 2대2야. 또 이기면 3대2 끝났어. 근데 무슨 A가 또 이겨. 맞아? 납득이 돼? 그럼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두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에서 A가 바로 이겨서 우승하거나 아니면 B가 한 번 이기고 그 다음 A가 이겨서 우승하거나. 됐습니까? 그럼 확률을 얘기해 봅시다. A가 바로 이길 확률은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됐나요? 아니면 두 번째 상황입니다. 그 다음 경기에서 B가 이길 확률 몇인데요? 2분의 1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A가 이겨야 되지. A가 이길 확률 몇인데요? 동시에 연이어서 쭉 하나가 나오는 거지. 맞나요? 그럼 몇입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네요. 그럼 결론. A가 우승할 확률은 2분의 1과 4분의 1 더해서 몇이에요? 4분의 3이겠네요. 됐습니까? 받아들여요? 그럼 2대 1로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A가 이길 확률, A가 우승할 확률을 봤더니 4분의 3이었습니다. 그럼 상금이 얼마 있는데? 12억이 있잖아. 그 중에 4분의 3은 A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몇입니까? 9가 되겠습니다. 해서 깔끔하게 A한테 9억 주고 B한테 3억 주고 다음에 다시 합시다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을까요? 자, 정리해 주세요.